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책 제목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입니다. 늘 남에게 애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정은 지음, 애플북스 출판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의 여행 시작합니다. 사는 거 참 꽃 같다. 안 좋은 일이 몰려올 땐 재수없게 우르르 몰려온다. 지루한 견딤에 목이 타 말라갈 때쯤 되어서야 좋은 일 하나 던져주고 뭐 살다 보면 좋은 일 더 생길지 몰라. 견뎌볼 거야. 하고 약 올리는 인생에게 지고 싶지 않다. 이런 꽃 같은 인생. 견디기 버거운 일이 올 때마다 말한다.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꽃처럼 화사한 빛을 뽐내려면 뿌리 내리도록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조만간 익을 자양분으로 예쁘게 필 꽃을 상상하며 견딘다. 사는 거 참 꽃 같다 하고 말하면 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늘의 고단함도 내일은 시들어 새로운 꽃이 필 것만 같다. 꽃같이 살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테니 꽃 같고 꿈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질 테니.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친구가 짧은 치마를 살까 말까 고민한다. 다리 라인이 길고 예쁜 친구에게 왜 고민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한다. 이 나이에 20살 애들처럼 입으면 보기 흉하지 않니? 아니 전혀.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어. 60에 미니스커트를 입은들 네가 입고 싶다면 입는 거야. 예뻐. 20살에 입는 미니스커트보다 풋풋함은 덜해도 성숙미와 관능미라는 게 있지 않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때라도 나이는 별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물론 10년 전에 나는 지금보다 젊고 팽팽하고 예뻤겠지만 미숙하고 늘 불안했다. 그때의 사진만 봐도 예민하고 불안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진다. 20대는 나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 그의 세계를 알아가는 게 흥미로웠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지식, 다른 언어,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다. 만남을 통해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이 좋았던 걸까? 사랑을 한 걸까? 때론 둘 다일 수도, 때론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 옛 애인들의 나이가 되어가며 그들을 이해한다. 그땐 삶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이 식었다며 이별을 고했는데 한 살 한 살 그들의 나이를 지나오며 그 낮은 한숨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오늘의 내 나이가 너무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싱긋 웃고 생생하게 걸어간다면, 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무조건 할까의 편에 서자. 오늘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며 어른도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지를 걷고 있는데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맨 여자가 미처 다 말리지 못해 물기 가득한 긴 머리를 흩날리며 뛰어간다. 눈이 마주쳐 얼결에 인사하고 보니 아이와 같은 반 아이 엄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가 기타를 메고 가는 뒷모습이 예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아이와 함께 일대의 그녀도 예뻤지만 기타를 메고 뛰어가는 걸음에서 그녀의 설렘이 바람 타고 전해진다. 여유가 생기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영어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캘리그래피도 좋다. 피아노, 댄스, 헬스, 요가, 기타도 좋다. 무엇이든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다 보면 잠들어 있던 욕구도 슬슬 깨어날 준비를 한다. 아이만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부모도 아이로부터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곁에서 떨어지지 않던 아이에게 친구가 생기고 자신의 세계가 생길 거다. 지인에게서 중학생이 된 아이가 처음으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날의 충격을 들으며 내 아이가 엄마 더 이상 나한테 상관하지 마 라고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아이가 날개를 달기 위해 집을 떠나는 날, 군대 가는 날 등을 상상해 보니 아이를 사랑하지만 서서히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하겠다 싶다. 그때 되면 품을 떠나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왕창 무언가를 배워둬야지. 아이가 자라는 시간 동안 나도 함께 자라야 할 것 같다.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건 때론 투쟁의 연속이지 싶다.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게 흔들리며 안주하려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투쟁이다.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건 어쩌면 익숙해진 옷을 벗어던질 용기를 스스로 내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닐까. 관성과 타성에 길들이지 않기 위해 익숙해진 것들을 돌아본다. 눈물이 왈칵 올라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뺨을 따라 흐를 때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읽기라도 한 듯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교를 부린다. 엄마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야속한 마음도 잠시.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까르르 웃으며 안기는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미안해진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네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만 울어야지. 그렇지만 어느 날엔 마음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쏟아지는 눈물을 넘실넘실 흘려보낼 장소를 찾다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참 차 안에서 울다 보니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의 둘의 엄마가 된 친구의 결혼식 전날이 기억난다. 결혼하게 되면 바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차올라 밤 12시에 차를 끌고 한강으로 가 혼자 닭발에 소주를 마셨단다. 우리에겐 울고 싶은 날 혼자 마음껏 울며 털어버릴 장소가 별로 없구나. 집에서 울고 싶어도 아직 세상에서 엄마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에게 슬픈 감정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울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를 2군데 정도 찾아 놓았다. 이놈의 호르몬이 때만 되면 굳이 안 해도 될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바람에 작은 일에도 자꾸만 왈칵하곤 한다. 그럴 땐 나만의 장소에 숨어 펑펑 울어버리면 시원하다. 사소한 일에 우는 내가 쪽팔릴 일도 없고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가 쉬워질 것 같았다. 몸이 크고 어젓한 어른이니까 다툼, 오해, 불편한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이다. 사람이 변하는 걸까? 마음이 변하는 걸까? 오래된 친구인데도 최근 들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공감받는 느낌 없이 감정은 벽을 뚫지 못한다. 한땐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둘도 없던 단짝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하나둘 멀어진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 그런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왠지 내가 너그럽지 못한 어른이 된 기분이다. 특별히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왠지 비호감이고 불편하다. 때론 교류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단 불편해도 어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력한다. 아니 사실은 모든 이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픈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향도 다르듯 호감이 가는 스타일도 다르다. 의미 없는 한마디에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무래도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너그러운 어른이 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어른이 되는 편을 선택하자. 작년부터 건강하게 살기와 내 몸의 반응에 주목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음식 조절인데 요즘 먹고 있는 생무가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스미 카논이 쓴 생무 다이어트란 책을 읽고 매일 1cm씩 생무를 먹었더니 출산 후 몸에 남은 마지막 부기가 빠졌다. 독소 배출과 소화에 도움을 준 듯하다. 가볍게 살고 싶어 식습관을 바꿨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고 떡볶이, 치킨, 피자, 빵 같은 밀가루 음식과 적석식품을 입에 달고 살았다. 맵고 달고 짠 음식에 빠져 사는 동안 입은 행복했지만 속은 늘 더부룩하고 하체가 부어 있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상체보다 튼실한 내 하체에 놀라며 이건 몸이 부은 거예요 라고들 했다. 그땐 회원 끙끙케 하려는 상술인 줄 알았는데 맵고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빠진 붓기를 보니 사실이었다. 이제 고기보다 생선이 좋고 양념한 생선보다 그냥 구운 생선이 좋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소금 베이스보다 간장에 물을 타서 약하게 간한 일본식 식사와 채소 생식을 주로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미워할 일이 생기면 그날 해소한다. 쌓아둔 감정은 독소가 되어 몸을 아프게 하니까.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기엔 나는 아직 너무 젊고 속이 좁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체내 독소가 빠지면서 몸이 순환되는 걸 느낀다. 하루에 10권씩 책을 읽고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작업하면서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가 많았다. 그 때문에 몸이 틀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간 통증을 달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뒤로 이제는 다리를 꼬지 않는다. 몸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반신욕을 한다. 먹고 난 다음 날 속이 부대끼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몸의 반응에 신경 써서 음식을 먹으니 건강해지고 몸이 많이 건강해지니 얼굴빛도 좋아진다. 음식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도 줄어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식사요법과 더불어 마음의 소리와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다. 나를 데리고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몸과 마음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참 예뻐요, 당신. 어머,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쁘긴 뭐가 예뻐요. 평소와 달리 화사해 보이는 지인을 향해 예쁘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왜 예쁘다고 칭찬받는 자신에게 이다지도 인색한 걸까? 웃으며 손을 내젓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예쁘단 소리를 듣는 게 가당치 않다는 표정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다. 오늘 스카프 색이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님도 브라우스가 우아하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찬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웃음이나 엔돌핀도 돌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진다. 칭찬을 받는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은근슬쩍 자존감도 올라간다. 과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둘째를 낳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애는 키울수록 예쁘잖아. 저는 원래도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지금 키우는 아이로만 충분해요. 에이, 둘째를 낳으면 둘째가 더 예쁠걸? 애는 어떻게든 크니까 늦기 전에 시도해봐. 그 말도 맞지만 아이를 낳으면 저는 일을 못할걸요. 일할 때가 행복해요. 그럼 첫째가 너무 외롭잖아. 나중에 혼자 되면 불쌍해서 어떡해. 외로움은 인간 모두가 가지는 본성인걸요. 저는 언니가 둘인데도 외로워요. 에이, 그래도 엄마가 딸이 있어야지. 저는 아들이 좋아요. 사실 저는 딸을 떠나 아들이 더 좋은걸요. 첫째가 아들이면 둘째는 딸이어야지. 여자는 늙으면 딸이 최고야. 얼른 딸 낳아요. 저 아이 낳다가 죽을 뻔해서 임신과 출산 트라우마가 있어요. 에이, 첫째 낳을 땐 힘들면 둘째는 수월해. 그래도 둘이 있으면 잘 놀아 얼마나 편한데.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봐주실 수 없으세요. 저희 둘이 양육해야 하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너무 버거워요. 애는 태어나면 어떻게든 크게 돼 있어. 그래도 둘은 있어야지. 끝이 없는 도돌이표 대화이다. 이 정도면 대화가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아이를 더 낳기를 강요하는 저 아주머니는 내 지인도 아닌 처음 본 사람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 본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가족 구성원은 최소한 4명은 되어야 한다라고 입력된 로봇처럼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둘째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만 가지고 감당하기엔 어마어마한 품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나도 아이를 낳기 전엔 지금처럼 일하면서 돌보미 아줌마를 쓰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가장 힘든 게 돌보미 아줌마 쓰기였다. 내 집에서 내 돈 주고 내 아이 보는 건데도 행여 아이에게 해코지할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돌보미가 있어도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내가 담당해야 하는 데다 돌보미를 쓴다는 이유로 남편도 육아와 가사에 소홀해진다는 건 덤이다. 아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혼자 있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정말 몰랐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둘째로 딸을 낳은 친구들은 입을 모아 예민하고 섬세한 딸 키우기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제공해 줄 것도 아니면서 남이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걸까? 아이 데리고 나갔다가 지하철에서 둘째 낳으라고 참견하는 할머니 때문에 이젠 둘째 있냐고 물어보면 집에 두고 왔다고 그래. 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물어보는 할머니들 때문에 거짓말까지 한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웃다가 왠지 씁쓸해졌다. 아이를 낳아야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두 사람의 삶을 즐기며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부부에게 사람들은 어디 문제가 있지 않냐,
더 늦기 전에 시험관 아이를 시도해봐라. 나이 들어 후회한다. 등등의 참견을 늘어놓는다. 그런 참견에 지친 지인은 마치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이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야? 힘들겠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최곤데. 집에서 애만 보는 거야? 이젠 아이도 많이 자랐는데 돈벌이 해야지. 집에서 놀면 뭐해. 어떤 삶을 살아가건 사람들의 참견이 문제이다. 가만히 응원해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입방정을 떨어댄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남의 선택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들이 또 있을까?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 타인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지 말고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가 아닐까? 꼭 결혼과 아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할 때 100% 지지받거나 공감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 나는 은근히 즐겁다. 안 될 것이라 믿으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시시하게 입으로만 인생을 사는 이들 말에 딱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처럼 기어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야 말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게 무엇이든 가장 나다운 삶을 선택해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이니까. 눈을 감았다 뜨면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바로 가장 특별한 선물이니까.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저 나라는 이유만으로. 이상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